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 뇌부자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컨트롤한다. 나는 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한두 달 끊을 수가 있다. 사실 스스로는 잘 구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결국 끊었을 때도 그 사람 마음 속에서, 그 사람 뇌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돌아가고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 2달 동안 도박을 안 했다? 그럼 그동안 도박 생각 안 하고 사셨어요. 그냥 일상 잘 어울리면서 살고 친구들과 재밌는 거 즐기고 그러다가 야, 우리 모이는 김에 이번에 가볍게 한 판 할까? 라고 할 때 내 여윳돈 수준에서 걸고 돌아가서 또 별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도박 중독에 있는 분들은 그 한두 달 끊긴 시간 동안 사실 내적 갈등이 엄청나요. 머릿속에서 내가 잃은 돈 계속 생각나고 그걸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혹은 더 판돈을 걸어야 될지, 돈 잃은 걸 어떻게 메꿔야 될지, 뭐가 문제였을지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그 갈망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도박을 끄는 기간일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뇌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가 도박 중독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박 중독을 진단하는 저희 정신과 의사들의 교과서인 DSM이라는 책에서는 지난 12개월의 기간 동안 이 9개의 진단 기준 중에 4개 이상이 해당할 때 우리가 도박 중독으로 보게 되는데요. 중독의 3요소, 일단은 내성, 금단, 갈망, 이 3개는 들어가요. 그래서 점점 더 큰 판돈을 걸게 되는지, 내성이 있는지, 그만두고 나면은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지, 계속 또 하고 싶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하고 또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해서 드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내성, 금단, 갈망 때문에 도박을 끊으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아니면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마다 도박으로 풀려고 하는 정서적 도박이 있는가? 그리고 패배 후 도박이라고 해서 내가 돈을 잃었을 때 그거를 결국 또 도박으로 따려고 하는가?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 도박 때문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도박 때문에 결국 사람들에게 빚을 진 적이 있는가? 나의 이런 사회 직업적인 환경이 도박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9가지 진단 기준에서 4개가 지난 12개월 중에 해당될 때 우리는 도박 중독을 진단하게 됩니다. 근데 중독에 빠져들게 되면 아무래도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네, 요즘 시대가 사실 이 투기와 도박을 엄밀하게 구분하기 너무 힘들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일단은 투자, 투기, 도박은 분명히 다 다릅니다. 투자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정보들을 최대한 모으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장기적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계획을 세우고. 반면에 반대 극단에 서 있는 도박은 보통 운이에요. 그냥 운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도박에 가장 쉽게 빠져드는 이유가 결국은 이 운적인 요소라는 거거든요. 여기 또 오게 하고 싶고 혹은 이 어플에 계속 접속하게 만들고 싶고 이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소가 바로 이 운입니다. 우리가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아가지고 뭔가를 꾸준하게 만들고 싶을 때 뭘 해줘야 되냐? 비율 변동성 강화라고 해서 그냥 운으로 주는 겁니다. 내가 이 게임에 혹은 이 도박장에 뭐 열심히 간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갔는데 갑자기 나오는 거.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이 운에 의해서 딱 강화가 될 때 그 사람은 거기 계속 빠져들게 되거든요. 슬롯머신, 우리가 뭔가를 해석하고 학습해서 막 분석해가지고 답을 찾아내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운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행성 게임, 위험한 게임이라는 것들은 이런 운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즉각적인 접근입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 다 정말 100% 가까이 결국 손실로 이어진다는 게 특징이죠. 근데 문제는 가운데 있는 이 투기가 도박이랑 요즘은 좀 잘 구분되기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반문들을 듣게 되거든요. 아, 그럼 나는 이번에 스포츠 도박을 했는데 솔직히 내가 그거 운에 맡긴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거기 이렇게 사람들 정보를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건 건데 이거는 투자에 가깝지 않냐? 이런 반문을 들으면 저도 솔직히 약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와 또 투기는 분명히 달라요.
투기는 아주 단판 승부 혹은 지금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어떻게 휘둘릴지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적인 요소들이 좀 들어있어요. 우리가 스포츠 도박을 한다라고 할 때 물론 거기가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하지만 스포츠도 운적인 게 가르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코인을 가지고 투자한다. 저는 사실 그 투자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투기성이 조금 더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오랫동안 들어갈 마인드다라고 하면 투자에 가깝겠지만 단타로 돈을 벌고 빠지겠다. 혹은 사람들의 마음이 분명히 이렇게 갈 거니까 나는 이렇게 예측한다 라는 심리에 기대는 측면이 많다면 그거는 투기에 좀 더 가까울 거고요. 투기보다 좀 더 운적인 요소가 강한 게 도박. 그래서 요즘은 도박과 투기가 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좀 더 조심해야 될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한 투자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투기의 영역에 들어갔고 투기가 도박으로 넘어가느냐 이거를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리스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박 중독의 체크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의 단계로 넘어가면은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해요.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명확한데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사실 중독 환자분들은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쟤는 그 문제만 빼면 참 괜찮은 앤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의 원래 캐릭터를 유지하지 못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문제.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계속 나오면서 야 이거 해라고 뇌가 시키는 거라서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온갖 합리화를 하면서 나는 되게 당연한 건데 너네 왜 나를 다 말려? 라고 결국 주변의 마찰로 이어지고 결국은 사회의 관계도 단절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위험하다 싶을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객관적인 평가를 항상 좀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 나를 잘 다스린다라는 이런 자만심은 좀 내려놓고 주변에서 볼 때는 어때 보이는지 이게 과연 투기나 투자 수준일지 아니면은 도박의 영역으로 어느새 들어가고 있는지 그게 내가 메타인지가 잘 안 된다고 느낀다면 주변에 조언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